미국사 국제연맹 창설을 제안했으나 회원이 되지 못한 정계 총장 윌슨. 태프트가 물러난 후 윌슨이 집권하는 시기에 진보주의 개혁 바람이 한창 불었는데 학자이며 민주당 출신인 대통령 윌슨은 행정수뇌로서 자신의 독특한 지위와 역할을 활용해 국회 입법에도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화폐 금융의 혼란과 결함에 맞서 그는 연방준비체제를 성공적으로 창설했고 신자유라고 부르는 혁신주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윌슨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후 외교 분야에 중점을 두었는데 참전을 선포하면서 미국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외교 전략을 짰습니다.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 윌슨. 1913년 3월 초 우드로 윌슨은 워싱턴에서 취임 선서를 했는데 윌슨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미국의 유명한 학자이자 교육가로 미국 역사에서 첫 번째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백악관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윌슨은 1856년에 버지니아주 스토턴에서 태어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데이비슨 대학교에 이어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이후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법률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1882년에 1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과 정치학을 깊이 있게 공부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886년부터 윌슨은 교수로서의 인생을 시작해 펜실베이니아주의 브린모어 대학교, 코네티컷주의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1902년에서 1910년까지 윌슨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총장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개혁을 주장하고 추진했는데 그가 제창한 지도 교수 제도는 사회의 호평을 받아 하버드, 예일 등 대학교가 이를 적용했습니다. 윌슨은 프린스턴 대학교에 제시한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1910년 총장직에서 물러났고 그 후 그는 뉴저지 주지사 후보로 선거에 나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19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그를 후보로 추대한 결과 윌슨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한 번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 연방거래위원회 설립. 트러스트를 해체하기 위해 윌슨 정부는 독점금지법인 클레이턴법을 제시했고 국회에서는 클레이턴법을 좀 더 보완한 연방거래위원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912년에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전문으로 기업을 관리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제시했는데 루스벨트의 이 구상에 윌슨은 크게 비난했지만 백악관에 입성한 후 생각을 바꿔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윌슨이 이렇게 생각을 바꾼 데에는 변호사 루이스 브랜다이스의 공이 컸는데 브랜다이스는 오랫동안 윌슨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그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립하고 진보파의 합류의 새 전략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브랜다이스는 윌슨에게 신국가주의 주장을 지지하고 독립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조언했는데 위원회에 광범위한 상업행위를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불공정 행위가 밝혀지면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윌슨은 심사숙고 끝에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는데 1914년 가을 국회는 윌슨의 요청으로 브랜다이스가 초안 작성을 도운 연방거래위원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기업관리국은 폐지되고 관련 업무는 모두 연방거래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위원회는 독립행정기구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7년이었습니다. 위원회는 기업 활동을 조사하고 클레이턴법이 적용되는 개인과 기업을 감독하여 위법 행위를 방지할 권한이 있었으며 또 대통령이나 국회의 요청으로 새로운 법안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항에 따르면 상업상의 용무에서 불공정 경쟁 방식, 불공정 또는 사기성 행위와 방법은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정부가 단순히 기업의 독점 행위를 통제하는 것에서 기업 활동을 규범화하고 기업 간 경쟁 방식을 통제하는 등 관리 범위를 확대했고 이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14개조 평화 원칙.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미국은 처음에 중립을 유지하다 막판에 세계대전에 말려들었는데 1917년 8월 이후 윌슨 정부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미국의 전쟁 목표와 평화 원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에 윌슨은 조사위원회를 조직해 각 나라의 전쟁 목표를 파악하고 미국의 전쟁 목표를 정하도록 했으며 10월 하순 하우스 대령을 런던과 파리로 파견해
연합군 간의 군사협력 문제 회의에 참석시켰습니다. 또 그에게 미국과 연합군이 전쟁 목표에서 협력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대한 평화 공세를 강화할 기회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여러 동맹국은 각자 꿍꿍이가 있어 하우스는 임무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917년 12월에 조사위원회는 하우스 대령의 요청으로 윌슨 대통령에게 전쟁 목표와 평화 조항에 관한 비망록을 제출했는데 그들은 지금 자유주의 원칙을 발표하는 것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2월 23일 윌슨은 이 비망록을 수정하여 보완해 1918년 1월 8일에 국회에서 그의 14개조 평화 원칙을 발표하며 세계 평화의 원칙은 우리의 원칙이라고 선포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화 조약 공개와 비밀 외교 폐지. 국제 사안에 대한 어떠한 비밀 회담도 있어서는 안 된다. 2. 공해의 자유. 평화 시와 전쟁 시를 막론하고 영해 밖에서의 항해의 자유는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3. 평등한 국제 무역 확립. 모든 경제적 장벽을 없애고 평등한 국제 무역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4. 군비 축소. 각국의 군비는 자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저선까지 축소되어야 한다. 5. 식민지 문제의 공정한 해결. 모든 식민지 분쟁을 해결할 때 서로 진심으로 대하며 절대적으로 공평해야 한다. 주권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현지 주민의 이익과 식민 정부의 정당한 요구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6. 러시아 내정에 대한 불간섭과 원조 제공. 월국 군대는 러시아의 모든 영토에서 철수하고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러시아가 독립적으로 정치와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을 결정할 때 제약을 받지 않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필요하거나 러시아가 희망하는 모든 도움을 주어야 한다. 7. 벨기에의 주권 회복. 외국 군대는 벨기에에서 철수하고 그 주권을 회복시킨다. 8. 알자스로렌 반환. 외국 군대는 프랑스의 모든 점령지에서 철수하고 원래 상태를 회복하며 알자스로렌을 프랑스에 반환한다. 9. 이탈리아 국경의 민족 문제 해결. 이탈리아 국경을 다시 조정한다. 10.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 민족 문제 해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인민이 자치 기회를 얻어야 한다. 11. 발칸 제국의 민족적 독립 보장.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 주둔한 외국 군대는 철수하고 발칸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독립 및 영토 보전을 국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12. 튀르크 제국에 속한 여러 민족의 자치. 튀르크 제국 내 튀르크의 일부 주권을 인정하되 다른 민족은 튀르크의 통치 아래 절대적인 자치권을 획득해야 한다. 다르다네스 해협은 국제적인 보장 아래 자유 항로로서 영원히 개방되어야 한다. 13. 폴란드 재건. 독립된 폴란드 국가를 수립하고 그 정치 경제적 독립 및 영토 보전을 국제협약으로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14. 국제연맹 창설. 강대국과 약소국을 막론하고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의 상호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규약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하는 국가 간 연합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1918년 9월에 윌슨은 민족평등, 공동2, 국제연맹 창설, 국제경제협력, 공개 외교 등 5가지 평화 방안 및 원칙을 제시했는데 윌슨은 9월 20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인이 권한을 부여한 독특하고 숭고한 역할을 맡는 전쟁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사적인 목적도 없으며 우리의 안정된 생활 기반과 이상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자유롭게 하고 사심 없이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선물을 주려 합니다. 미국의 압력으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11월에 이루어진 휴전협정에서 14개조 평화 원칙을 기반으로 한 평화협상에 동의했으나 각국 사이에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했습니다. 윌슨이 제시한 파리평화회의. 1918년 11월 29일에 프랑스는 미국의 승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이 과거의 일부 동맹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을 모두 폐지하고 5국가 간 평화에 대해 동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프랑스의 제안에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가 고려하는 최우선 문제는 국제연맹을 창설하는 것이었고 그것과 베르사유 조약을 결합하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윌슨은 직접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파리로 갔는데 대표단을 구성하면서 윌슨은 대표단의 중요한 공화당원이나 상원의원을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는
치명적인 정치적 실수를 범했습니다. 또한 스는 파리로 출발하기 전에 상원의 외교관계위원회에 어떤 자문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 일로 윌슨의 앞날이 순탄치 않게 되었습니다. 12월 4일 윌슨 일행은 뉴욕항을 출발했는데 대표단을 이끌고 파리에 도착한 이들 일행에는 국무원 관리, 정보국 관리 전문가와 비서도 있었습니다. 1919년 1월 12일에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4개국 대표와 외교장관들이 모인 예비회의에서 일본을 합류시키고 최고이사회를 구성하기로 해서 1월 18일 파리평화회의가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이 회의의 주축이 되었고 미국 윌슨 대통령, 영국 로이드 조지 수상, 프랑스 조지 클레망소 대통령, 이탈리아 비토리오 오를란도 수상이 참석했습니다.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 제1조가 바로 공개 외교 원칙이었음에도 회담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었는데 회의는 4개국 대표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시작 초반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윌슨은 파리 평화회의에서 국제연맹을 창설하는 문제에 가장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세계 지도자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윌슨은 국제연맹 규약의 초안에 관심을 두고 국제연맹과 베르사유 조약의 결합을 계속 주장했는데 그렇게 되면 베르사유 조약을 비준하는 것이 곧 국제연맹 규약을 비준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프랑스는 우선 영토 분할, 배상 등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연맹 창설 문제는 마지막에 토론할 것을 요구했고 영국은 국제연맹 규약을 베르사유 조약에 포함하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분리에 비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섰는데 오랜 진통 끝에 결국 2월 중순에 열린 회의에서 국제연맹 규약의 초안이 제출되었고 약간의 수정을 거쳐 4월 28일 국제연맹 규약이 채택되었습니다. 국제연맹 규약의 주요 내용은 집단 안전 보장, 국제 분쟁 중재, 군비 축소, 공개 외교 등 문제에 집중되었고 선출된 상임 미 4국 5개 대국과 일부 약소국의 대표로 구성된 행정기구를 설립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국가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회의가 열렸는데 윌슨의 설득 끝에 국제연맹 규약은 베르사유 조약의 제2편이 되었습니다. 국제연맹 규약의 비준을 위한 투쟁 1919년 3월 14일 유럽에서 5개월 가까이 머문 윌슨이 드디어 귀국했고 이후 상하원의 외교관계위원회 회의 결과 3월에 공화당 상원의원 헨리 로지가 원형 서명 성명을 제출했습니다. 상원의원 39명이 서명해 국제연맹 규약에 대해 질의하며 베르사유 조약과 국제연맹 규약은 따로 발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공화당원은 베르사유 조약에 산둥 문제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공격하면서 평화회의에서 통과시킨 산둥 문제 해결 방법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윌슨은 이런 국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프랑스로 건너갔지만 7월에 윌슨이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국내는 그에 대한 비난으로 들끓었고 7월 10일 상원에 베르사유 조약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상원의원 조지 노리스는 국제연맹은 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저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 계속 통치를 추구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원의 외교관계위원회 의장 로지는 국제연맹은 미국의 주권을 지나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어느덧 로지는 윌슨의 가장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공화당은 비준을 지연하는 전략을 쓰며 여론을 끌어들여 국제연맹을 강하게 반대했으며 로지는 국제연맹에 대해 14개 유보 조항을 제안했습니다. 그 중에 국제연맹 규약 제10조의 유보 조항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들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미국은 타국 영토의 완전 보장과 정치적 독립을 수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로 수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윌슨은 모든 유보 조항을 거부했는데 9월이 되자 그는 비준이 지연되다가는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미국인의 관심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 전국 순회 연설을 해서 자신의 주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윌슨은 전국 유세를 통해 총 37차례 연설했는데 주로 10조에 관한 내용과 멀로주의와 국내, 사무는 국제연맹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유보 조항과 산둥 결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1919년 9월 26일에 윌슨은 유세 도중에 중풍에 걸려 신체의 왼쪽이 마비되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지만 건강이 악화된 윌슨은 더욱 강경하게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고 타협안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상원의원은 4그룹으로 분리되었는데 윌슨에게 충성하는 민주당 내 국제연맹 가입 지지자,
프랭크 켈로그를 중심으로 하는 온건 유보주의자, 로지가 조종하는 강경, 유보주의자, 노리스 등의 비타협 세력이 있었습니다. 1919년 9월 10일에 외교관계위원회는 베르사유 조약의 45곳 수정과 4개 조항 유보에 대한 보고서를 상원에 제출했고 베르사유 조약에 관한 표결에 들어갔지만 3번 연속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20년 1월 16일에 국제연맹이 정식으로 창설되었고 1921년 7월 미국 국회에서 윌슨과 로지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후 8월에 국제연맹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독일과 개별적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했는데 국제연맹 창설을 제안한 미국은 끝내 그 회원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미국사는 국제연맹 창설을 제안했으나 회원이 되지 못한 정계 총장 윌슨이었습니다.